자, 최민희, 김영남 최민희 두 커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여러 방송에 이 커플대로 많이 나와가지고 예.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날 것 같은데 선거 기간에는. 자, 개혁신당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의 출마. 네, 지역구 출마는 여러 번 공언을 했었고 네. 일부에서는 그래도 비례 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주말에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지역은 화성을 참 동탄 신도시 지역이죠. 화성을 글로 밝혔습니다. 이현우 의원이 화성을 했다가 화성정으로 옮기고 그렇죠. 예, 그리고 화성 을로 가셨는데 옮겼다기보다 이원호 의원이 옮겼다기보다는 원래 이원호 의원이 있던 화성을이 이렇게 인구가 많이 불어나면서 분구가 된 거죠. 예. 분구가 됐지만 화성을에 계속 있을 수도 있었죠. 아니 뭐 물론 그것도 가능하죠. 예. 근데 이제 화성정으로 가시고 이제 화성을정 묶어서 선거운동한다 이런. 그렇죠. 예, 거기에 용인갑의 양양자 의원까지 해서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구성한 거죠. 이런 벨트 구성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별 경쟁력이나 텃밭이 안 좋을 때 네. 이제 마지막 저지선, 그 마지노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 마지노선이 무너졌어요. 2차 대전 때. 마지노선. 그런데 거꾸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거기가 30, 40대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그렇죠. 데니까 이준석의 소구력이 가장 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이원우 의원 별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도움이 안 돼요? 아니 물론 이제 동탄이 가장 젊은 도시인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용인갑 처인구 쪽에 앞으로 삼성 반도체가 평택에 이어서 대규모 반도체 신설을 할 것이고 공장 신설을 할 것이고 또 이원우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개혁신당의 후보들의 뭐 요청도 그동안 많이 있었고요. 화성 동탄에 와서 벨트를 구성하자 그래서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자꾸 웃으세요? 아니 우리 김영남 의장님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고민 중입니다. 지금 비례 2번 달라고 하세요. 아유. 저도 강추입니다. 비례 2번. 그러니까 지역구 가서 갈 데가 없잖아요. 개혁신당 단독으로는 지금. 그리고 늦었어. 아니, 그것도 그건데 개혁신당은 신생정당이고 당이 작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지역구 출마를 하고 이게 당사를 지킬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당사는 아무도 안 지켜도 되죠. 총선 때 그게 가능한가요? 사실은 할 일 무지 많더라고요. 왜 아니 큰 출마 안 정당에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그럼 비례하시면 되잖아요. 지역구 없이. 그럼 당을 지킬 수 있겠네 당사를. 계속 고민 중입니다. 지금 비례 2번 누굽니까? 그럼 김종인 위원장께서 아시겠죠? 김종인 위원장 설마 본인이 하진 않겠지. 아니 오늘 보니까 잠시 후에 인재 영입 발표한다고. 인재 영입을 왜 해요? 인재가 있는데. 김영남이 있는데. 네. 뉴스공장 계속 나와야겠어요. 아니 근데 우리 의장님이 뒤로 밀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의원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아니 정당 투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어렵습니다. 많이 정당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점점 많아져요 어떻게? 너무 많기 때문에 2번 달라고 하세요. 제 마음대로 되나요?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요새 보면서 와 정말 신인류가 나타났다 정치에. 정말 깜짝 놀랄. 새로운 종류는 틀림없습니다. 예, 그게 너무 희귀종이라 논평을 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제가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분신 시도한 그것도 후보에 대해서 코멘트한 거요? 깜짝 놀랐고요. 진짜 깜짝 놀랄 발언을 왜냐하면 정치 이전에 국민들에 대한 예의부터 갖추는 게 좋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분신을 할 만큼 절박한 심정을 우선 공감해야 되는 게 그렇죠. 당대표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의 절차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시스템의 결과다. 네. 이의제기도 시스템 안에 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그건 정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정치 진짜. 이전에 인간이 되라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할 말이 그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데 여당 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예요. 선거 때도
그런데 야당 욕하는 자리라고 착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딱 하나 지금 제가 요 질문 드리고 싶어요. 김영주 의원님. 그동안에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을 얼마나 잡범 취급했습니까? 정말 불쾌했는데 예를 들면 인사청탁 김영주 의원님의 인사청탁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면 판결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수사 안 하면 그거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잡범 영역에 안 들어가는 건가? 왜 이렇게 기준이 한동훈과 손잡으면 모든 범죄 소거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임종석 실장 어떻게 되는 건지. 임종석 실장님은 당의 결정을 수용하는. 그럼 불출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마지막 의기를 탈당하지도 않고 불출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모르죠. 마지막에 이제 남아 있는 몇 개 험지나 그곳에 뭐 출마하실 수도 있겠죠. 아직은 그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전력 공천 거꾸로? 네, 네. 이렇게까지 해놓고 아니 그거는 뭐 저는 그건 뭐 당의 결정이긴 희박하지만 당의 결정은 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탈당 안 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민주당 송파갑 공천이 결정이 됐나요 지금? 아직 됐습니다. 아, 거긴 현직 됐나요? 지역위원장. 아, 그렇군요. 원래 당에서는 송파갑을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얘기했는데 그렇죠. 거절했고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 많이 했잖아요. 근데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더라고요. 하나는 명문 정당으로서 통합적 가치를 존중하는 입장. 예, 임종석 전 실장 정도는 정치할 만한 분이니까 공천 줘라 이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강고하게. 다른 하나는 아니 그 성동갑 지역은 한양대 그 운동권 선후배들이 찜한데요? 그게 공정한 건가요? 이거는 운동권 특권 아닌가요? 이런 문제 제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나가서 하는 말인데 임종석 실장이 거기 가고 싶더라도 본인 입으로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본인 입으로 말하는 순간부터 전략 공천지에 자기를 전략 공천하는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이 운신의 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말을 먼저 함으로써. 그래서 되게 갈등적이고 과잉 의제화 됐는데 당대표와 지도부는 후자. 여기도 공정하게 심사받고 그리고 공천하겠다. 이 원칙에 충실한 거라 저는 명문 정당의 가치를 중요시했지만 존중할 만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30대, 40대, 50대, 20대 청년들하고 이걸로 대화를 해봤더니 저보고 운동권 출신이라 임종석 실장을 좋아해서 친목질한다고 비판을 세게 해서 제가 반성도 좀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을 전략적으로 잘못 운영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공천을 관리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안민석 의원에 대한 컷오프를 먼저 발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소위 친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파장 정도는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잘못했다. 예, 이 부분 순서를 인정합니다. 바꾼 것 있습니다. 같아요. 일리 있어요. 일리 있고 요거를 이제 홍익표 대표가 공천 관리가 미흡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해버렸다. 판단 없이. 그러니까 잔머리 안 굴렸다 이거예요. 머리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제가 저는 보기엔. 꼼수 안 부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아니 근데 남에 대한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 개발당.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본인 걱정하셔야 됩니다. 2번 저는 김용남 위원장이면 정치권에서 정치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어렵잖아요 지금. 이번 안 주면. 아니 그걸 4번은 준답니까? 4번은?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떠나지 마시고.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신생정당으로서 올라가야 되는데 요새 여론조사 결과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하고 손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론조사상 수치가 영 지금 너무 이낙연 약해서. 대표하고 손을 잡는 순간 정치공학으로 보였고 그게 또 깨지는 걸로 끝나는 바람에 김이 많이 빠졌죠. 요 얘기를 제가 방송 전에 바로 의원님한테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네. 그걸 제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총선은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5석이 안 되기 때문에 공통기호를 부여받을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당에서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데 선거 보조금도 5석을 넘겨야 좀 일부 받을 수 있고요. 물론 그게 20석을 넘기면 아주 풍족하게 쓸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온라인 광고 정도는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의원님 저기 이준석 대표가 가상화폐로 돈 좀 벌었다고. 아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안 물어봤습니다. 고생하고 그 얼마나 되겠어요. 고생하고 어렵고 혼자 가고 당하고 그러면 사람이 모이는데 이렇게 5명 서로 다른 사람들 모아가지고 저 돈 때문에 모았나? 그래도 깨지고 정치공학을 너무 일찍 했어요. 아니 근데 뭐 깨졌더라고 해도 한 명이 탈당한 거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4분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한 명이 이낙연 대표하고 같이 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네. 당이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안 하려면 못한 거였는데 그건 지나간 일이고 네. 어쨌든 우리 김용남 정책위원장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2번 총선에서. 비례 2번. 그러니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 아니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아요. 아니 큰 당에 있을 땐 전혀 몰랐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당직자들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근데 총선 앞두고 그 이른바 행정사무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이게 큰 당이 있을 때는 당직자가 되시면 안 되는데 당직자가 전혀 되셔가지고. 신경도 안 쓰던 문제들인데. 자 그러면 후배인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그렇죠. 대학이나 검사 기수로 보면 후배죠. 후배죠. 예. 그 정치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어제 뭐 그 국회 출입하는 기자분이 전화를 했길래 다른 거 물어보려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동훈 위원장 가만 보면 기자들 질문에 동문서답해 갖고 피해 나가는 경우가 많던데 많죠 아주. 기자들이 왜 제 질문을 안 하냐? 그렇죠. 엉뚱한 얘기하고 그냥 뭐 민주당 공격하고 개혁신당 비판하고 그리고 빠져나가던데 왜 제 질문을 안 하냐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는 게 있대요. 그 말진 기자들까지 그렇게 밥을 잘 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거 그렇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보기에는 발언의 내용이나 뭐 자세가 좀 가벼워 보이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조금만 불리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해요. 그렇죠. 그거는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밥도 사주고 만약에 수 틀리면 고소고발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고소고발도. 기자들도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대련을 하더라도 초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처음 보는 정치인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초식이라. 그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엉뚱한 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이렇게. 예. 아니 그러면 그걸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저 같으면 따져 물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따져 묻기 전에 다른 후속타가 얘기를 없어. 하니까. 예. 여기서 기자들이 순발력을 키워야 될 시점 같습니다. 순발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기세에 눌린 건지 비겁한 저도 잘, 건지. 우리 잘 이해는 안 돼요. 개혁시장 신당의 공천 포인트는 김용남 위원장을 어떻게 하냐예요. 그렇죠. 예. 왜요? 2번 주냐 4번이냐 최소한 4번 이후로 가면 안 됩니다. 탈당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주당 오세요. 여기 지금 개혁신당은 하여튼 다음 대선 때까지 탈당하시고 민주당 입당하세요. 예, 제가 전략 공천이 좀 남았잖아. 굳건히 자리를 지키면서 김용남 의원의 비례 2번을 강추하면서 제가 언론을 어제 쭉 보면서 진짜 민주당 억울하겠다. 그래서 양당의 공천을 한 30초만 총평하면 안 되겠습니다. 10초만. 25초만 했어요. 네. 그걸로 마무리할 테니까. 제가 이상 한 가지. 우선 국민의힘의 3선 이상 중진 74% 공천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TK 현역 82% 공천 받으셨어요. 이 모든 것이 김건희 여사님 음덕 공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해야 돼요 정말. 예, 그리고 현역 의원들은 그렇죠. 현역 의원들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얘기한 공천 혁신의 기준이 뭐냐면 현역 컷오프 중진 탈락률이에요. 이걸로 봤을 때 민주당은 안민석 의원, 유기홍 의원, 서른 의원, 홍영표 의원 정말 기라성 같은 중진들, 김영주 의원 등등이 탈락됐고 또 몇 명의 중진 의원들이 경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슬아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현역이 30명 전후 컷오프 되고 그리고 중진이 이렇게 많이 탈락한 민주당은 혁신 공천을 한 거고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님 음덕 공천으로 물갈이가 전혀 안 됐습니다. 제가 언론이 아무도 이런 정리를 안 해줘서 정리해봤습니다. 아니 국힘이 물갈이가 전혀 안 되고 어떤 총선보다도 현역 의원 생존율이 높은 거는 그건 맞죠. 그건 그렇죠. 비판받아야 마땅한데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혁신 공천이라고 하려면 기준이 명확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명확한 기준을 찾기는 좀 어렵다. 그러다 있습니다. 보니까 비판을 많이 받는 거 기준이 아닌가 또 있습니다. 싶어요. 제가 그럴까봐 또 준비해 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세술은 세부대라고 해놓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뭐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오늘 뉴스공장에 나온 분들 공영훈, 류삼영, 거기에 황정아, 이지은 등등 정말 참신한 신인들이 민주당에 넘칩니다. 지역구에.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되게 이제 인재 영입하면 비례 받으려고 하잖아요. 험지를 가요. 이재성 후보 네. 같은 경우 험지 가서 내가 보고 있나 조경태. 예, 보고 있나 조경태 그랬죠. 저는 이걸 거꾸로 돌려드립니다. 보고 있나 한동훈. 자, 김용남 정책위 의장이 당선권에 들어가느냐 안 되느냐가 개혁신당 공천에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거 김종인 위원장께서 꼭 보셔야겠는데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 그 특징이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을 자기가 좋은 순번에 공천하던데 항상 과거에 보면. 그랬죠. 예. 제 이름도 다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참 보기 드문 사례가 아니신가 해요. 왜냐하면 2016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으로 2020년 총선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또 2024년 총선에서는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 겸 뭐 사실상 지금 이준석 대표도 지역구를 뛰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공관위원장 그 이상의 그렇죠. 존재감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를 비례를 네 번 한 것도 본 적이 최초 없는 것 아닙니까? 같아요. 비례 4번. 비례 네번 하셨죠? 거의 예. 신묘한 제가 알기로는 5선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5번인가요? 예. 예. 비례 5번이면 뭐 한 번밖에 못 하는데 보통은 당을 돌아다니면서 하셔가지고 아니 뭐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선거를 이끌어서 이긴 적이 없어요. 민주당 이겼다고 그러는데 더 이길 거를 그만큼밖에 못 이긴 거예요. 근데 아니 제가 원래 2016년 총선 몇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은 예상이 완전 폭망이었죠.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갈랐으면서 네. 그 야권이 분열돼 갖고 폭망할 거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어쨌든 그때 일당을 민주당 내부의 관점에서 보자면 좀 아니에요. 다르죠.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본인이 셀프 비례 공천하면서 저희는 뭐 한 20석 날라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도와준 결과를 낳았고 저는 제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비례 2번 주면 이분이 그래도 이렇구나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4번 방송은. 이내 안 주면 탈당하세요. 아니, 오늘은 제가 출연료 안 받을게요. 이번 총선 탈당에 하나도 흠이 안 돼요. 너무 많이 탈당해가지고 탈당하세요. 자,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